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책임져 드리는 김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계좌 그리고 시장은 어떠셨는지요? 아무래도 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이 박스권 안 테두리 안에 갇혀지면서 횡보성을 보이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아니면 수백 번씩 기대를 하기도 했다가 실망을 하기도 했다가 그러한 나날들이 이어졌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오늘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오늘이죠. 금요일. 오늘 우리 시장이 만약 음봉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굉장히 걱정스러운 한 주가 될 뻔했었는데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여전히 지금 좋지 못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되실 것 같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문의 주신 종목 상담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상담 드린 대로 대응 전략대로 대응을 하시면서 향후 우리가 어떠한 기업, 어떠한 산업 혹은 어떠한 섹터를 선취매를 해야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 시장의 이번 주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우리 시장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브리핑해 주실 또 최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코스피, 코사 시장의 흐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집중해서 이번 주의 시장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의 투자백서 한 권이면 내 투자 생활의 고민은 끝. 안녕하세요. 김쌤의 투자백서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최보아입니다. 연휴가 낀 만큼 2주 만에 만나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오늘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들 가득가득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알찬 꿀 정보들 모두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월트 디즈니 씨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순수했던 동심의 시대를 책임졌던 애니메이션을 참 많이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 씨인데요. 오늘은 월트 디즈니 씨의 일화로 오프닝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월트 디즈니 씨가 디즈니랜드가 준공되는 중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 씨 대신 디즈니 씨의 부인이 완공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고 합니다. 완공식에서 기자들이 디즈니 씨의 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돌아가신 부군께서 이 현장을 봤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아쉬움이 좀 크시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월트 디즈니 씨의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남편은 지금 이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천국으로 갔을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꿈을 꾸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보다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상상을 하는 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사실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장기 투자자로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나는 꿈을 꾸고 좀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우리 김쌤과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는 김쌤의 투자백서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아주 쉽습니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지금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김쌤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이 무료로 제공되는 알찬 정보들 모두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장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3,1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변동성이 컸지만 전거래일보다 0.68% 오른 3,107.62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일 3,133.73으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18일 1.5% 하락해서 3,086.66으로 마감해 3,100선을 내줬었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한 후 오전 한때 1%까지 하락폭이 커졌다가 오후에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24% 하락한 965.11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742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82억 원과 656억 원 규모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코스피의 경우 수급에 부담이 되는 흐름 속에서 오늘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려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는 전망에 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다시 날개가 돋친 듯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또 예상보다 빠른 낸드 업황 반전 시그널이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흐름을 또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5.56% 상승한 13만 3천 원의 거래를 끝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2,44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국내 주식 중에서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709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93억 원과 244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강했던 건 단연 쿠팡 관련주였고요. 약세를 좀 보였던 종목은 HLB였습니다. 그래서 HLB의 차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허위 공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착수 소식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HLB였습니다. 오늘 장중 반등에 성공하면서 68,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진양권 HLB 회장 등의 회사 측의 적극적인 소명 의지와 HLB 제약의 신약 허가 신청 준비 소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HLB는 리보세라닙의 말기 위암 임상을 마치고 미국 FDA의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잠시 후에 또 김쌤이 수업에서 알차게 풀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HLB 보유하고 계셔서 좀 혼란스러우셨던 분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쿠팡 관련주인 동방의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 결정되면서 쿠팡 관련주인 동방, KTH, KCTC 등이 상한가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쿠팡의 물류전담 유통 운송사인 동방의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7일 거래 정지 이후 거래가 재개됐지만 18일부터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종가 기준 1,800원을 기록하면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큼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들 꽉꽉 채워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김쌤의 종목 상담 시간부터 또 알찬 주식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블라인드 종목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제가 아까 안내드린 대로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한 주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쏟아졌습니다. 뭐 이번 한 주 금요일 되니까 다들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는데 말이죠. 결국 이제 굉장히 뭐 하루에도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만이 아마 여러분들의 유일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시야를 조금 넓혀보자는 의미에서 한 주의 흐름을 저희가 이 보아 앵커가 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거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도 보아 학생이 한 주 정리하듯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 주에 제가 이 중요하게 봤던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HLB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 시장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HLB 리보세라닙에 대한 허위 공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하한가를 가버렸죠. 네, 하한가를 갔고 네. 장중에 또 하한가가 풀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나 싶었죠. 그리고 당일 이슈에 오후 2시에 진양용 회장이 이 너튜브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명을 한 것이 사실 저도 이제 라이브로 들었었는데 깔끔하진 않았었습니다. 오, 네, 네. 깔끔하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사실 너튜브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시에 기자회견, 너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그 전에 확 올랐다가 너튜브에서 이야기를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하락했던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반등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네, 반등력을 준 것은 뭐 리보세라님에 대한 의혹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라는 이슈라기보다는요. 리보세라님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을 다시 한번 뭐 진행 준비 중이다라는 모멘텀을 좀 붙이면서 주가를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요. 지금 우리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똑똑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스스로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하실 줄 알고 실적을 또 많이 찾아보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한번 신뢰를 잃은 기업에 예전처럼 매기세가 강하게 붙어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전 뭐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빠진 기업이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요. 강도가 엄청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반등력은 나왔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모자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HLB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첫날 뭐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손절. 네, 네. 매도를 하는 것이었겠지만 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 특히 뭐 10명에 9분은 저는 손절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반등이 나왔기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네. HLB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되 월요일과 화요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전체 계좌에서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놓으시는 게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HLB 때문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기에는 좀 HLB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네. 해당 기업 이슈가 터지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더 못 갔어요. 네. 진짜로. 네, 오늘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IT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는 반면에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제약바이오는 지금 피해야 되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요.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약한 섹터만 있었냐? 약한 기업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굉장히 핫했던 섹터가 하나 있어요. 뭐죠? 바로 쿠팡 관련주들. 그렇죠. 오늘도 저희 집 앞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쿠팡에서 시킨 물건이 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많이 시키고 네. 저희 와이프도 이제 이 로켓 배송을 굉장히 어. 많이 이용하는 이 소비자 중에 하나인데 자, 쿠팡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동방이라고 하는 기업 제가 한번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거의 지금 뭐 2달여 만에 이게 도대체 몇 프로 오른 겁니까? 참 저도 요새 하다 보면 500%. 와. 그죠? 한 달 반 오. 만에 50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오. 쿠팡 관련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왜 올랐는지. 그래도 요점만 말씀드리면 쿠팡이 미국 증권가에 신규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왔고 그중에서 대장주가 동방인데 동방이라고 하는 기업이 왜 쿠팡 관련주냐? 네. 자, 국내에 이 쿠팡 물류센터가 엄청 많죠. 네.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동방이기 때문에 관련주 안에서 대장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가장 핫했던 섹터가 뭐라고 한다면 결국 이 쿠팡 관련주들 그리고 약한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쿠팡 관련주들 저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그게 뭐냐면 이번 한 주 쿠팡 관련주에서 가장 대장을 차지했던 것은 물류 혹은 포장 재지 쪽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쿠팡 관련주들 안에서도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돌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물류랑 재지주가 앞으로도 강한 모습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쪽보다는 쿠팡 플레이어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보자. 쿠팡 플레이어요? 네. 자, 여러분들 너튜브라든지 혹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실 거예요. 자, 쿠팡이 이 쿠팡 플레이어라고 하는 OTT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쇼박스도 있죠. 지금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의 오늘의 컨셉은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지금 쉬고 있는 업종을 좀 찾아야 된다. 쿠팡 관련주 안에서도 지금 쉬고 있는 분야는 아마 쿠팡 플레이어 관련한 OTT 관련 서비스 관련 종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쇼박스와 이 쿠팡 플레이어가 체결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쇼박스만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콘텐츠를 수급받기 위해서 여러 많은 콘텐츠 관련주들과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뭐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제이 콘텐츠리 혹은 뭐 CJ ENM 이런 종목들 쉬고 있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자, 이 쿠팡이 내세웠던 것, 우리가 왜 그 기업을 지금 많이 이용하는 이유, 바로 빠른 배송이죠. 네. 빠른 배송이고 네. 또 그 빠른 배송을 이 로켓 배송을 이용하려면 월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로켓 배송 이용료를 내나요? 월 이용료를 내게 되면 로켓 배송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OTT 서비스 쿠팡 플레이어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적인 지금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가장 핫했던 이 쿠팡 관련주들 중에 쉬어가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악재였던 HLB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피해야 될 섹터다.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고민하고 계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을 제가 빠르게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항공우주 35,000원에 5%가 들어왔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자, 한국항공우주가 왜 올랐는지 혹시 보학생 알까요? 잘 모르겠죠. 네, 전혀 자,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네. 이게 아마 보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이 TV를 보고 계신 모두들 시청자분들도 몰라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면 이게 왜 올랐는지, 이게 왜 떨어졌는지 모를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똑똑한 투자자, 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가 되려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 자, 미국의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위성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위성 테마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오. 네, 같이 움직였어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앨런 머스크라면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어떤 거요? 미국에서는 앨런 머스크라면 네.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앨런 머스크가 한 4, 5년 전에 테슬라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 반응들이 싸늘했죠. 근데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그런 CEO 앨런 머스크가 지금 괴짜이긴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이 위성 산업 관련 이 테마는요. 지금 당장은 단순히 모멘텀, 그냥 기대감으로 오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화성을 쉽게 간다든지 달을 쉽게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실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해당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받쳐준다. 네. 그럼 실적과 모멘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한국항공우주 실적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유 중, 그러니까 수익 중이시기도 하니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45,0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45,000원 그 이상은 어려울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자,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45,000원 위에 아직도 8층, 9층, 10층에 계신 분들 많아요. 8층, 9층, 10층. 자, 한국항공우주가 45,000원 올라가잖아요. 8, 9층에 계신 분들 아마 내려오실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악성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물량들을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니 단기적으로는 45,000원의 목표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고 나는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요 저는 충분히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길게 가보자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네.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도 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도 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예요. 자, 왜 그러느냐? 네. 자, 지수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시장이 계속 올라오기만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만 봐도 행복했을 거예요. 오늘 사면 내일 오르고 눈 감고 일어나면 또 오르고. 또 올라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여러분들의 HTS, MTS가 정체를 보이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오면서, 네. 그죠? 1월달, 네. 그리고 2월달 들어오면서 올라갈 만한데 또 내려와 있네. 아이고. 내일은 오르겠지. 또 자고 일어나는데 오늘도 내려갔네. 아마 이런 거 지금 많이 겪으실 딱 시점이에요. 자, 지금 이럴 때 뭘 해야 되냐면 눈물을 먼저 닦아야 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울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본다고 그 종목이 오르겠습니까? 절대 안 오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때예요. 내 종목은 지금 안 움직이는데 다른 종목은 어떨까? 왜 다른 종목은 왜 오를까? 이 종목은 왜 더 빠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것을 할 때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오늘도 주식뿐만 아니고 오랜만에 선물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드렸어요. 정말요? 네, 왜 그러느냐면 그동안에는 주식만 해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시장이에요. 뭐 중소형 개별주 중에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종목을 사기만 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시장 분위기인데 자,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셨습니다. 이제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강한 자, 이번 주 쿠팡 관련주 없는 사람들은 뭐 시장에서 재미를 크게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오히려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었다면 시장 나름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는 굉장히 피를 흘리고 있었겠죠. 자, 그만큼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또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종목이 몇 개가 상장되어 있죠? 무려 2,3천 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2,3천 개 안에서 그날 올라갈 종목을 찾기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떤 게 좋다? 선물, 즉 지수를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그냥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매매를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서 제가 선물에 대한 교육도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보아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저의 강의를 듣고 새로운 재테크의 방법을 익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아학생이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안내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아까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한 번 50분이라는 시간밖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하루 중에 24시간 한 10분 정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간단하게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중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김쌤 이 방송에서 보기만 하면 좀 어렵고 힘들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그 누구보다 말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말도 걸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대답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장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다 말도 못하고 힘들게 계시지 마시고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김쌤께 질문을 해드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나는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우리 김쌤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김쌤이 시장이 변화할 때마다 이 변화하는 정보들을 뉴스들을 콕콕 집어서 이 노란톡방에 요약해서 올려주시기도 하시니까요. 이 나는 주린이라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 정보만 보셔도 이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보아캐스터도 함께 노란톡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저 보아캐스터에도 할 말 있으신 분들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장중에도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란톡방에 많이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중에도 제가 재치 넘치는 댓글들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댓글 읽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김쌤의 수업 들으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이 접수가 됐습니다. 13만 5천 원의 비중 15%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하나기술 매수한 가격대 저는 굉장히 잘 사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청자분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의미로 이 가격대에 사셨는지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문제는 매수한 이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다라는 게 좀 변수입니다. 또 이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관련 부품을 만드는데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는 잘 가지만 이 종목은 지금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약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적절한 대응을 한번 드려보자면 우선은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지 혹은 이탈 안 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은 아쉽겠지만 박스권 지금 하단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탈이 되게 되면 지금 저뿐만 아니고 저와 같은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가격대 약 11만 원, 그러니까 10만 9천 원대, 10만 5천 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러한 분들이 만약 10만 5천 원이 실제로 이탈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이 손절 매도 물량이 대량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일단은 보유하시되 자, 10만 5천 원이 이탈되면 전량 손절이 아닙니다. 만약에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본업이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량 손절 의견을 드렸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기술 2차 전지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죠. 당연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대신 실적 시즌인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실적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과거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소외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기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10만 5천 원 이탈이 되게 되면 보유 비중 전량이 아니고요. 절반만 우선 손절을 하세요. 네. 네, 절반 손절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차 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손절한 물량을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좋다. 지금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기에 10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보유 수량, 뭐 100주면 100주, 200주면 200주 거기서 딱 절반만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하셨다가 손실금을 노트에 딱 적어 놓으세요. 꼭 네. 복수를 하게끔 딱 적어 놓으셨다가 네. 나중에 하나기술이 12만 원대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네. 12만 원대요. 매도한 수량 다시 사세요. 네, 다시 여기 위치에서 12만 원까지 회복을 한다면 충분히 14만 원, 15만 원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10만 5천 원 아슬아슬하게 이탈되지 않고 흘러간다. 그러면 미리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손절하지 마시고 10만 5천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 손절을 하시고요. 타이밍이 어렵다. 노란통 메신저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전문가님, 앞전에 하나기술 문의드린 홍길동인데요. 지금 10만 5천 원 이탈이 된 건가요?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도 뭐 허무맹랑한 기업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그러한 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이넥스. 자, 34,000원의 비중이 지금 30% 이렇게 접수가 되셨어요. 네, 30% 접수가 됐는데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 관련 테마는 이제는요. 조금은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느냐면 자, 테마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한 번 테마가 불기 시작하면 그 테마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네,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 이제 테마주들인데 지금 코로나19는 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테마가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이려면 무슨 모멘텀이 있어야 되느냐? 외국에서 약 개발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 남았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치료제라든지 백신 만드는 기업이 나와야지만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그렇기 전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자, 뭐 바이넥스뿐만이 아니고 관련주로는 이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자, 이트론은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분도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같은 관련주인데 이트론은 저렇게 움직였는데 왜 바이넥스는 조금밖에 안 움직였어요? 제가 앞서서 말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만 보지 말고 본인이 안 가지고 있는 종목에도 눈을 돌려라. 자, 이트론과 바이넥스의 주가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바이넥스는 이미 그 전부터 관련주로 엮이면서 바닥권에서 무려 300% 올라온 위치에서 이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 한 번 더 엮인 거죠, 테마가. 그런데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그런 이슈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런 이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테마로 엮였을 때 가장 대장주의 역할로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트론만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트론도요. 바닥권 대비 지금 거의 뭐 500%, 600% 갔는데 바이넥스는 이제 또 500%, 600% 가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이넥스는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요.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제가 손절가 드릴게요. 네. 오늘의 저가예요. 네, 오늘 기록했던 거의 낮은 가격인데 이 낮은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우선은 매도를 하세요. 다행스럽게도 매수 가격과 손절 라인과 큰 괴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매도를 하셨다가 이 기업 말고 이 섹터 말고 다른 기업, 다른 종목 제가 오늘 또 히든 종목을 갖고 온 이 블라인드 종목을 갖고 온 거 정말 좋거든요. 네. 정말 좋으니까 차라리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속이 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으나 타이밍상으로 지금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조금은 더 놓아줘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시젠 거의 뭐 2달 전부터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시젠뿐만 아니고 수젠텍, 랩지노믹스.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거예요. 2주 전 방송에. 지난주는 연휴였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 없었고 그 전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장 열릴 때마다 덜어내셔야 된다. 덜어내셔야 된다. 이거 덜어내지 못하면요. 여전히 그 2주 동안 고민을 합니다. 올라가겠지. 잠잘 때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되면 그래도 올라가겠지. 오늘보다는 좀 더 나았겠지. 안 올라갔네. 그래도 내일이 되면 더 오늘보다 낫겠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더 마이너스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걷어낼 때는요. 뭐 1% 2% 아낀다고 손실금이 확 줄어들거나 계좌가 확 살아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걷어낼 거라면 빠르게 걷어내는 게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경험이 사실 있으신가 봐요. 당연하죠. 저도 그 숱한 경험을 겪으면서 솔직한 이야기지만 저도 예전엔 그랬죠. 조금 참았다가 2% 3% 올라오면 그때 팔아야지. 못 팝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2, 3% 올라오면요. 사람의 욕심이 생겨서 맞아.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럼요. 5% 7%만 올라오면 그럼요. 조금 더 손실을 줄여보자. 또 그렇게 5% 네. 7%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이 또 간사하게 그래 10%만 기다렸다가 네. 여기까지 올라오면 덜어내자.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폭삭 이렇게 폭삭 주저앉습니다. 주저앉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걷어낼 때는 손절은 자비란 없습니다. 그냥 빨리 걷어내시는 게 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이큐어 76,600원. 참 이러한 종목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요? 자, 왜 어렵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자, 이날 가볼게요. 2월 15일 이날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이건 가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가는 거야. 네. 지금 78,400원 지난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10만 원 가는 거야.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여기서 그 생각을 했을 그럼요. 거예요. 가는 거야 이렇게. 저도 이날 고민했었거든요. 우리 회원들하고 이 IQ 한번 해볼까? 오, 기술력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위치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참았어요. 왜요? 불안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시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건드리진 않습니다. 건드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매수를 잘 안 하려고 안 해요. 해요. 네. 네. 제약바이오는 모멘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저도 이제 아이큐는 관심 종목에 두고 봤지만 매매를 안 했는데 자, 아이큐 그 다음 날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요. 자, 끝나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매수를 했다. 그 전날 매수한 사람들은요. 이 종목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6%까지 가는 걸 보신 분들이 어휴. 자, 못볼것 마이너스 같네요. 16%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웬만한 강신장 아니면 제가 단연컨대 못 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우. 자, 다음 날 이제 이만큼 올라왔으니 개인 투자자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야, 난 마이너스 16% 버텼어. 나 이 종목으로 수익 볼 자격 있다. 자격이 내일 있다. 네. 올라가면 진짜 달콤한 수익 보자. 그런데 네.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마이너스 뭐야? 16%를 버텼는데 또 마이너스 16%네. 자, 내일은 올라오겠지. 그렇죠. 이게 뭐야?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맞아 버리면 이제는요. 네. 춤에도 겁나서 못 합니다. 그럼요. 추가 이거 매수도 굉장히 겁나요. 여기서 더 빠질까 봐 못 해요. 자, 지금 보여 계신 분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교과서적으로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좀 반영해서 제가 손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은 이 자리에서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돼요. 자, 왜 그러느냐면 이평선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라왔는데 이 이평선을 위에서 조금 세게 내려온 지금 상황이에요. 세게 위에서 공을 살짝 던진 게 아니고 누가 공을 의도적으로 세게 던졌다.
매도 물량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확 좀 밀린 상황이라 저는 우선은요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중요하다. 자, 월요일 화요일 회복해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그러니까 7만 원까지만 빠르게 회복을 한다면 이는 다시 한번 8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힘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동안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 당분간은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보고 제가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손절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흐름 보면서 저하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큐어 질문자분 이제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빠르게 DBI텍 한번 볼게요. 네. DBI텍 68,000원에 25%. 자, 좋은 종목이죠. 오. 자,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호황 문제는요. 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라도 이거 손실이신 사람 없을까요? 손실인 사람 많아요. 네. 하루에도 꼭 한 번씩 종목 상담을 제가 받으면 삼성전자는 빼놓지 않고 9만 원에 있습니다. 이거 9만 원 가겠죠? 저 9만 3천 원에 있어요. 네. 이거 10만 원 가겠죠?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들어오는 게 삼성전자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일 수 있고 누구는 손실일 수 있는데 DBI텍은 좋은 기업 굉장히 잘 골랐습니다.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너무 아쉬웠다. 아, 네. 자, 주식은요 어차피 확률 게임입니다. 50대 50인 거죠. 네. 여기서 가지 못하면 여기서 내리는 거. 딱 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될 게 과감하게 상승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진입을 했는데 상승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만약에 DBI텍의 주가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 이 구간, 예전에 이 구간이라면 천천히 평단을 관리하면서 비중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두고 봐도 괜찮아요. 네.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의 위치가 현재 여기 역대 가장 높은 위치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면요. 아마 이분이 이럴 거예요. 조금만 빠져도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지수는 좋은데 왜 내 종목만 이렇게 빠지지? 이거는 왜 안 올라오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위치입니다. 비단 지금 이 질문을, 이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만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러한 위치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도치 않게 지금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선 지금 위치에서 빨리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하셨다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낫다. 저는 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DBI텍 굉장히 좋은 종목이나 지금 66,600원입니다. 자, 58,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챙기자.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참 시간이 모자르죠. 네, 시간이 모자르고 오늘도 더 많은 종목을 제가 드리려 했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밖에 좀 해드릴 수는 없을 네. 것 같아요. 대신에 네. 여러분들의 부진한 종목을 대신해서 교체할 수 있는 제가 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자, 블라인드 종목인데 블라인드 종목이 무엇인지 제가 2주 만에 왔기 때문에 최보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번 잘 듣고 무슨 종목인지 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블라인드 종목이 과연 뭘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쌤이 아까 종목 상담 시간에 아주 여러분들께 이 팩트 폭력을 좀 날리면서 거기서 당장 도망쳐라. 너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방송에서 보고 계시는 김쌤이 그렇게만 말씀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김쌤이 덜어내라고 하신 종목에 대한 이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 시간이 바로 블라인드 종목 시간인데요. 이 종목
명은 방송 중에 공개를 하지가 않을 겁니다. 대신 저와 김쌤이 이 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이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사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되고 힘드셨잖아요. 이 저희가 재치 넘치는 힌트를 준비했으니까요. 그 힌트 편안하게 보시면서 또 이 즐거움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쌤이 교체할 수 있는 종목을 알차게 준비를 해오셨으니까요. 그 종목을 챙겨서 다음 주에 수익도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블라인드 종목 여러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아주 쉽습니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보아캐스터와 우리 김쌤이 재미있는 대화를 좀 나누면서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많은 대화 나눠주시면서 좀 맞춰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쌤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불안한 게 뭐죠?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그러니까 종목도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이 많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차라리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천천히 선침해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힌트는요. 주가의 위치가 아직까지도 낮은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낮은 위치에 있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가의 위치는 낮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 자, 네. 굉장히 광범위하죠. 벌써 지금 기대감이 자. 막 올라와요. 그다음 세 번째 힌트인데, 자, 이 산업은요.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 세 종목으로 좀 압축이 되는 섹터다. 세 종목으로 압축이 되는 섹터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왜 그러느냐, 노란톡 메신저에서 숱하게 이 네. 산업 올해는 꼭 지켜봐야 된다 이야기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셨죠? 자, 그다음 우리 또 힌트 요정 최보아 학생이 아, 어떤 요정까지요? 힌트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제가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김쌤, 지난주에 우리가 왜 방송을 쉬었죠? 설 연휴이셨죠? 설 연휴였죠. 그럼 그쵸. 설 연휴에는 네. 보통 이 김쌤이 혹시 장남이신지 모르겠는데 이 뭐를 할까요?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또 저희 위에 이 FM으로 사는 또 친형이 있어요. 또 네. 친형이 하라는 대로 또 제사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쵸. 네. 이 제사상에 그러면 이 과일이 2개 올라간다 하면은 아, 그렇죠. 뭘 선택하실 거예요? 네, 저희 이 네. 어머님이 네. 항상 명절만 되면 꼭 사오라고 하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러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와 네. 배인데, 자, 이제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김쌤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은 혹시 어디가 아픈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어디가 아프죠? 어디가 아프죠? 자, 어디가 아프죠?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김쌤 사실 제가 요즘 좀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랑하는 연인이 나오는 영화를 좀 보는데 제가 어제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렇죠. 그럼 다 나왔다. 다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드려도 되나요? 이러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춰주실 것 같은데 이 대형주 중에 하나는 그렇죠. 대형주와 관련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노란톡방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답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모두 다 반도체 IT, 애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플카 이런 거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의 순환매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반도체 IT, 자동차 관련주 지금 위치에서 매수하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 조선 관련 업종 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미포조선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종목 다 위치도 비슷합니다. 주말 사이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공부해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뭘지도 한번 맞춰보시는 네.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항상 이것을 믿어요. 무엇을 믿느냐? 실적은 주가의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이다.
여러 가지 뉴스들도 여러 가지 수급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적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떤 종목을 살지 어지러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은지 실적이 나쁜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